발길 닿는 곳마다 이 꽃들이 반겨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 인생 내비게이션에서 제대로 꽃길 찾아 들어간 한 사람이 있었으니. 오시는 손님 중에 제일 큰 손이시죠. 저분이 오시면 다 쓸어 갖고 가요, 시장꽃을. 한번 왔다 가시면은 저희 가게 꽃이 거의 반 이상은 사가십니다. 그분 시장에서 꽃 엄청 많이 가져가십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가져가시고 이름도 좋아요. 춘하씨라고. 여기 자주 나오시나요? 그러면요. 저기 오시네. 저기 오시네. 바로 이곳에 춘화 씨가 있다. 아하, 이분이 바로 저 혹시 춘하 씨세요? 춘하를 찾으세요? 제가 춘하거든요. 춘하 씨세요? 네, 제가 박춘하입니다. 사람은 이름대로 산다고 했던가요? 꽃으로 연일 대박을 터뜨리며 이름값 톡톡히 증명해내고 있는 이 남자가 바로 박춘하 씨. 저희가 한 달에 평균적으로 10억 정도씩 매출하고 있고요. 연매출로 하면 120억 정도 됩니다. 긴 인고의 시간을 거쳐 찬란하게 움트는 꽃망울처럼 활짝 핀 인생을 살게 됐다는 남자. 만개한 꽃들이 절정의 순간을 노래하듯 춘하 씨 인생의 계절도 언제나 봄이라는데요. 평범한 일상을 살던 한 남자가 120억 원의 꽃을 들게 된 사연. 그 대반전의 이야기가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에 위치한 한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한산하게만 느껴지는 이곳에 유독 사람들 발길 끌어당기는 곳이 있었으니 이 많은 사람들 손에 들린 그것은 바로 꽃. 이 꽃집은 조금 특별하다는데요. 꽃이 다양해요. 다양하고 원래 제가 꽃을 좋아하는 편인데 이런 꽃은 굉장히 비싼 꽃인데 저렴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다른 꽃집에는 여러 종류 옷을 다 같이 모아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여기는 제가 원하는 꽃을 제가 골라서 했으니까 네, 편하게 쉽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파머스 마켓이라고도 불리는 작은 꽃 시장이 도심 속에 열렸습니다. 마트에서 파 한 단을 고르듯 원하는 꽃을 원하는 만큼만 사갈 수 있다는 게 장점. 덕분에 이곳은 문전성시랍니다. 향기에 이끌려 너도 나도 꽃을 담느라 분주한 사람들 중에 시선을 사로잡는 청일점. 오늘의 주인공, 가는 곳마다 꽃길이 펼쳐진다는 박춘하 씨입니다. 저는 누구나 꽃을 즐기는 꽃의 일상화를 꿈꾸는 박춘화라고 합니다. 본명이신가요? 네, 보통 여자 이름이기도 하고 약간 이름이 오래된 느낌이었는데 본명입니다. 어릴 때는 놀림도 많이 받고 부모님도 바꿔준다고까지 하셨었는데 지금은 되게 잘 졌다고 좋아하시죠. 부모님의 선견지명이었을까요? 춘하 씨의 매장 한켠에선 꽃꽂이 수업이 한창. 이 또한 나날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곳의 진짜 핵심 사업은 따로 있답니다. 원래 여기 정기구독해서 이용을 몇 번 했었거든요. 바로 꽃 정기 구독이 그것. 꽃 정기 구독이란 말 그대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꽃을 받아보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집에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답니다. 갑부의 꽃집은 이른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이 작업장에서 손님들에게 전달되는 꽃다발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흔한 꽃집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 약 30명의 플로리스트가 쉴 틈 없이 작업 중이랍니다. 갑부도 손을 놀릴 수 없죠. 갓 들여온 싱싱한 꽃을 들고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이파리를 떼어내는 일.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는데요. 컨디셔닝이라고 해서 이게 물에 닿으면 나중에 썩는 경우도 많고요. 꽃다발 만들 때 되게 지저분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시도 제거해줘야 되니까 이 작업을 다 해야 되죠.
신선한 꽃을 예쁘게 배달하기 위한 필수 과정인 것이죠. 컨디셔닝 작업을 끝낸 꽃을 들고 갑부가 어딘가로 향합니다. 여긴 뭐 하는 곳이죠? 여기 굉장히 좀 추워요. 네, 여기가 저온 창고라고 저희 부르고요. 여기 온도가 한 2도에서 3도 정도 되죠. 가정용 냉장고의 표준 냉장 온도와 비슷한 저온 창고. 이곳에 꽃을 두는 데에는 이유가 있답니다. 꽃 보관할 때 온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꽃이 싱싱하게 받으시려면 한 2도에서 5도 정도 사이로 보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작업을 하지 않을 때는 여기에서 최대한 싱싱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금방 시들어버리는 꽃. 작업 순서를 기다리는 그 잠깐의 시간에도 싱싱함을 잃지 않도록 이곳에 보관하는 것이죠. 그렇게 저온 창고에서 대기하는 동안 먼저 작업이 진행되는 꽃들은 다발이 될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핑크 뮬리와 단풍 빛깔의 잎 소재를 넣어 늦가을이 물씬 풍기도록 계절감을 더하는 것이 포인트. 보기만 해도 설렘이 느껴지는 꽃다발이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아니 꽃집에서 웬 칼이 등장했습니다. 이쪽에선 또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꽃들을 배송할 때 꽃이 시들지 않게 물을 잘 흡수하는 제품, 스펀지 같은 제품으로서 수분이 잘 공급하게끔 꽂아가지고 이제 택배를 보내려고 하는 그런 용도거든요. 꽃이 아름다움을 뽐내는 순간의 싱그러움을 있는 그대로 손님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철칙.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포장에 들어가는데요. 습기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습 역할을 하는 종이 포장지를 사용하는 것도 싱싱한 꽃을 배송하는 비법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총 8시간에 걸쳐 꽃다발 제작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일하다 말고 어딘가로 향하는 직원들. 하루 8시간의 근무 중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휴게의 공간입니다. 아름다움을 다루는 이들의 숨겨진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꽃일 자체가 원래 체력이 조금 많이 필요한 일이에요. 되게 예쁘기만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이쁜 약간 막노동? 보람이 느낄 때가 있으세요? 후기 같은 거 많이 올라오고 이러니까 아침에 받았는데 박스를 열자마자 너무 향기로워서 아침 시작이 좋았다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럼 내가 이 일을 하길 잘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꽃다발 하나가 탄생하기까지 사람 손을 거치지 않는 일이 없으니 앞으로는 꽃 선물 받을 때 감동이 2배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정성으로 만들어내는 양만 하루 약 3,000개. 도대체 꽃 정기 구독의 인기는 어디까지인가요? 저희가 홈페이지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35만 명 정도가 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달 나가는 꽃다발이 4만 다발에서 6만 다발 이 정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그만큼 배송 물량도 많다 보니 택배 업체 사이에서도 갑부는 큰 손으로 통한답니다. 이쪽 업체 말고도 양재동 근처에도 한 3-4업체가 더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손님들에게 무사히 도착하는 일만 남았네요. 김포의 한 아파트. 구독자의 집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자기야 꽂았다. 이걸 모았어? 한번 뜯어보자. 과연 어떤 꽃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쁘다. 붉은색과 흰색이 조화를 이룬 가을가을한 느낌의 꽃다발인데요. 이 디자인에는 숨은 의미가 있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클래식한 감성의 붉은빛을 머금은 틴티드 다하리아 에디션 1위가 여러 꽃 정기 구독 업체를 이용하다가 최근 갑부의 꽃집으로 정착을 하게 됐다는데요. 까지 담아서 여기가 제일 유명하기도 하고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예쁘게 꽃 설명도 해주고 이게 이번 구독에는 어떤 꽃이 들어갔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고요. 그리고 예쁘게 이렇게 엽서도 이렇게 보내주어서 저는 참 좋더라고요. 다른 데서도 구매를 해봤는데 이런 섬세한 거는 없었거든요. 꽃의 종류부터 관리법까지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어 꽃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보아하니 푸릇푸릇한 식물들이 집안 곳곳에 자리 잡고 있네요. 이렇게나 식물이 많은데 굳이 꽃까지 구독하는 이유가 뭔가요? 식물이 주는 즐거움도 있지만 또 꽃이 또 주는 즐거움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꽃이 있음으로 해서 집안이 굉장히 화사해져요. 화사해지고 그리고 얘가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저는 볼 때마다 아주 즐겁더라고요. 처음에는 정원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점점 이제 초록색 정글이 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화사한 색깔의 꽃이 하나가 피어나니까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하나 들어온 느낌도 들고요. 이 꽃을 보면서 또 둘이 저녁에 와인 한잔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특별한 날이어서 꽃이 필요한 게 아니라 꽃 한 송이가 있어 특별해지는 일상. 이것이 갑부가 지향하는 사업 철학입니다. 꽃으로 내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가시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11월 중순 말 정도만 되더라도 크리스마스를 미리 생각해서 크리스마스로 된 에디션을 만들어서 보내드리면 정말 그분은 행복할 수 있거든요. 누구보다 먼저 크리스마스를 느낄 수 있는 거고. 네, 그러한 삶의 변화가 중요했던 거기 때문에 꽃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바쁜 일상 속에 창문 밖 풍경의 변화에 무뎌질 때가 많은데요. 아주 잠시라도 찾아온 계절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백을 만들어주는 것이 갑부가 배송하는 꽃들의 진짜 역할인 셈이죠. 매번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색감이나 꽃을 넣어서 만들어 드리는 것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다양한 색감을 보여드려요. 이번 주에 옐로우, 노란색 계열의 꽃이 만들었다고 하면 다음번에는 좀 빨강색 계열, 그 다음에는 민트색 계열 이렇게 해서 좀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것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한 6개월 동안 12번 받아보실 때 정말로 많은 꽃들을, 많게는 100단, 200 종류의 꽃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게 좀 친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많이 하죠. 갑부의 꽃 정기 구독은 2주에 한 번씩 받아볼 수 있는데요. 구독 기간 동안 꽃에 대한 흥미가 더해지도록 다양한 색감과 종류로 구성하는 것이 또 하나의 성공 비결입니다. 작업장이 아닌 다른 곳의 모습을 드러낸 갑부. 그의 발길이 닿은 이곳은 주로 사무 업무를 보는 공간인데요. 그런데 직원들 바로 옆에 자리를 잡습니다. 여기서 업무를 보세요? 네, 제 자리여서요. 네, 여기서 업무 보죠. 아, 대표님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네, 따로 있지는 않고요. 그냥 비어있는데 앉는 편이어가지고 네, 제 자리가 여기죠. 아니, 왜 대표님이신데 대표실이 따로 없어요? 아, 그냥 사실 저보다는 직원분들이 사실 더 일하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리 배치하고 남는 곳이 하나 있어서 거기에 제가 앉은 거죠. 사무실에 자신의 방을 따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공간을 낭비하는 거라 생각했다는데요. 그 대신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휴식 시간에는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더 늘렸답니다. 대표라는 권위는 내려놓고 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했다는 갑부. 과연 바로 앞에 앉은 직원들도 같은 의견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왔었을 때는 살짝 당황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바로 맞은편에 계시니까. 근데 이제 워낙 회의도 많으시고 또 자리에 계시는 일이 별로 없어서 이제는 적응이 된 것 같네요. 대표님 아니면 부장님 정도만 돼도 이제 실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대표님은 네, 그냥 그대로 계시다 보니까 문서나 형식상으로 보고를 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얻는 형식이 아니고 조금 더
빠르게 의견을 나누고 의사결정이 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역시 회사의 성장에 중요한 것은 일하는 사람들 간의 소통. 이것도 갑부가 지금의 위치까지 오게 된 비법 중 하나겠죠? 하나, 둘 회의 공간으로 직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뭔가 중요한 안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진지한 얼굴들 속에 한 곳에 집중되는 시선들. 그러던 그 순간.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정답! 가을이야! 정답! 아니 이건 무슨 상황이죠? 저희 꽃 맞추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진 보고 확대해 놓은 꽃을 어떤 꽃인지 맞추는 게임. 회의가 아니라 게임이라고요? 갑자기 시작된 꽃 이름 맞히기 게임. 이 꽃은 무엇일까요? 정답. 준하님 말씀해 주세요. 프록스? 아니야, 미안한데. 힌트. 글자 수.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꽃 글자는 2글자입니다. 정답이 뭘까 궁금해지는데요. 프록스 아니에요, 저거? 아니야. 다시 보니까 아닌 것 같아. 하나 톡 맞는 것 같은데. 정답. 스톱? 정답!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 보시죠. 첫 번째 문제, 이 노란 꽃의 정체는 방울처럼 귀엽게 생긴 퐁퐁입니다. 자, 이건 뭔지 아시겠나요? 가을에 많이 볼 수 있는 억새가 정답. 맞히신 분들 대단합니다. 사실 이 게임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는데요. 저희가 다 꽃을 하셨던 분들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좀 뭐 개발자분도 계시고 디자이너도 다양해요. 근데 그분들이 꽃을 좀 더 쉽게 아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게임을 가끔 해요, 이렇게. 이 사무 공간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직원은 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업계에 종사했던 사람들이랍니다. 저는 식품회사 쪽에서 그 고객센터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데이터라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하기도 하고 팍팍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또 함께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전에 직장은 화장품 서비스직 판매를 했었습니다. 화장품은 이제 자기를 가꾸는 거고, 그다음 이제 꽃도 이 공간과 어떤 자기를 가꾸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충분히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업계의 사람들이 꽃 사업을 위해 모인 것도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특이한 것은 갑부 본인도 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는 건데요. 어렸을 적 꿈은 로봇 공학자. 고등학교 땐 로봇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공대까지 진학했지만 그 꿈을 이어가진 못했습니다. 공대라고 하면 지방에서 근무를 많이 해요. 뭐 가까우면 수원이고 멀면은 막 캄보디아도 가고. 근데 저 너무 서울에서 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뜬금없이 경영 공부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화장품 회사의 경영 파트로 입사를 하게 되었었죠. 그렇게 화장품 관련 기업에 들어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된 춘하 씨. 입사 2년 후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뭐 꽃이라던가 사업을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근데 우연찮은 계기로 독일에 사실 IT 인큐베이팅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뭐 스타트업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일종의 스카웃이 되어서 어떤 새로운 사업 모델을 한국에 처음 시작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하필이면 2011년도에 화장품 정기구독 서비스였어요. 근데 그 사업을 본의 아니게 시작을 하면서 저한테 좀 익숙한 개념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3, 4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내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들더라고요. 창업이라는 꿈이 생긴 후 책부터 연극까지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을 생각했던 춘하 씨. 수많은 후보 중에 꽃을 선택한 이유엔 그의 인생관이 녹아 있습니다.
본번의 산업을 찾았으면 좀 더 다른 길로 갔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좀 변화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가 화훼 산업이었던 것 같거든요. 분명히 유럽 여행을 가면 꽃집도 많고 꽃도 많이 사고 영화를 봐도 꽃이 집에 있는데 한국은 저희 부모님도 한 번도 집에 둔 적이 없거든요. 이게 신기했던 거죠. 왜 우리나라는 이럴까? 다른 나라처럼 그러니까 활발하게 사람들이 사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바꿔보는 사업을 해보자라고 그냥 결심을 했었던 거라서요. 제가 기억할 때는 딱 3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사업 시작하기 전에. 꽃 사업을 결심한 지 3일 만에 창업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패기로 가득했던 춘화 씨에 반해 주변의 시선은 너무나도 싸늘했다는데요. 남자가 꽃에 대해 뭘 안다고 꽃을 판다는 건지. 꽃은 그냥 예쁜 쓰레기 아니야? 뭐하러 사? 꽃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낯설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에게. 예쁜 쓰레기 팔아서 뭐 할 건데? 라고 하고 남편이 꽃다발을 갖다 주면 보통 와이프가 집어치우면서 이럴 거면 돈으로 줘. 막 이런 얘기도 많을 때였거든요. 이걸 어떻게 인식을 바꿀까를 고민을 하다가 정기 구독을 붙여본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 꽃을 보는 관점이 되게 멋있게 바뀌더라고요. 너 되게 뭔가 멋있다. 혹은 너 되게 여유가 있나 보다.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이게 꽃의 인식을 바꾸는 되게 좋은 사업 모델이 되었던 거죠. 이 일을 계기로 춘화 씨는 사업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꽃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성도 느꼈다는데요. 요즘에 염색 튤립 이런 것도 진짜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인위적으로 하늘빛으로 염색한 색감들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원래 가지고 있는 그 꽃의 물을 다 색을 빼서 다시 다른 용도로 염색을 하는 그 기법이 있어요. 빨대 중에 이렇게 흰 우유에 꽂아서 마셨는데 초코우유만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꽃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였기에 꽃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아 차별화된 상품이 나올 수 있었다는 갑부.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함께 하나의 디자인을 그려나가는 것이 성공 요인 중에 하나랍니다. 처음에 저희가 꽃만 가지고 이 업을 봤을 때는 한계가 좀 명확하게 있었어요. 꽃 디자인이 예뻐지는 거 외에는 다른 데와 뭐가 달라? 라고 하는 게 있었으면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정말 차별화된 요소가 되는 거죠. 저희의 꽃이 다른 꽃 하는 거와 다른 디자인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패션 회사, 뷰티 회사 있던 분들이 해석하기 때문인 거고 꽃이 좀 더 품질이 좋게 나오는 것들을 정말 다른 품질 관리만 하셨던 분들이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매출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채용해 꽃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 이것이 갑부의 성공 비결 두 번째라네요. 그날 밤 아직 끝나지 않은 갑부의 하루. 뭔가 유심히 쳐다보는데요. 그의 손에 들린 건 역시나 꽃. 그나저나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 보이시는 상자들이 다 꽃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경매장이죠. 꽃 경매장? 네네, 맞아요. 이곳은 1991년도에 개장해 약 30년의 세월을 쌓아온 화훼시장인데요. 일일 평균 경매가가 3억 원이 넘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랍니다. 곧바로 경매에 들어가는 갑부. 좋은 꽃을 사기 위해 수많은 상인이 모였는데요. 약간은 생소한 풍경. 경매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걸까요? 순서에 따라서 꽃이 하나씩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첫 번째 가장 높은 가격에서 게이지가 떨어져요. 그러면 제가 가장 먼저 누른 사람이 그 가격에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늦게 찍으면 다른 분들이 찍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꽃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높은 금액에서 수치가 떨어지는 하향식 경매 때문에 원하는 꽃을 원하는 가격에 낙찰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타이밍에 버튼을 눌러줄 손가락 스피드. 이제 갑부의 실력을 발휘할 때가 왔습니다. 빠르게 떨어지는 수치. 자, 다시 한번 준비하시고 눌러주세요. 네.
아직 경매가 한창 진행 중이건만 먼저 자리를 뜨는 갑부. 왜 경매담하고 나오세요? 필요한 건 다 사가지고 이제 가도 될 것 같아요. 벌써 끝냈다고요? 지금으로부터 4시간 전 직원과 함께 미리 경매장에 와서 사야 할 꽃들을 꼼꼼하게 체크해 뒀었는데요.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전에 메모해 두는 것이 경매 불패의 전략. 이걸 저희가 다 사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저희가 어떤 꽃을 사고 싶은데 못 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와 있는 꽃들을 다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못 사더라도 끝까지 어떻게든 살 수 있도록 표시해 놓는 거죠. 혹시라도 낙찰에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해 플랜 B, 플랜 C까지도 염두에 둔답니다. 꽃을 확인하는 갑부에게 신중함이 묻어나는데요. 꽃마다 품질이 다르게 이상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떤 건 꽃잎을 봐야 되고 어떤 것들은 잎까지도 봐야 되고 길이도 봐야 되고, 근데 그런 게 잘못 고르면 저희가 전체 매출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쳐요. 꽃다발 만들면 뭐 품질이 이상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게 봐야 되죠. 그렇다면 좋은 꽃을 고르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런 장미 같은 경우에는 대가 두꺼울수록 좋고요. 그리고 아래 꽃봉오리 쪽을 만져봤을 때 단단할수록 아직 개화가 덜 된 거거든요. 그런 꽃이 좋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이 길이 자체도 길면 길수록 좀 더 높은 등급의 장미로 분류가 됩니다. 이 꽃은 리시안 셔스라고 하는 꽃인데요. 이 꽃은 잘못 사면 진드기나 벌레가 많이 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서 봐야 되는 꽃입니다. 네, 보통 이런 뒤쪽에 많이 보실 수 있죠. 이파리 쪽에? 네, 특히 여름에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부지런히 꽃을 검수하고 철저하게 전략을 짠 덕분에 한 발 앞서 경매를 끝낼 수 있었던 갑부. 오늘 낙찰받은 물량이 꽤 많은데요. 오늘 받은 게 몇 송이 정도 되는 건가요? 오늘이 한 15,000송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이 구매하실 때는 얼마나 하세요? 하루에 경매에서만 4만 송이, 5만 송이도 하죠. 서둘러 구입한 꽃들을 차에 싣습니다. 하나하나 쌓다 보니 차 한 대가 꽉 찼는데요. 산뜻한 마음으로 꽃 한가득 싣고 작업장으로 출발. 인 줄 알았는데 여긴 또 다른 도매시장 아닌가요? 분명 조금 전 경매장에서 상당한 양의 꽃을 구매했는데 또 꽃을 실어 나르느라 바쁜 갑부. 경매 산 거야 2배 정도는 보통 도매에서 많이 사거든요. 저희가 디자인한 꽃 중에서 아직 뭐 대중적으로 풀리지 않은 꽃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꽃들 위주로 하기도 하고요. 또 디자인을 좀 희소해서 수량이 많이 안 나오는 꽃들이 많거든요. 그런 꽃들도 이쪽에서 많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경매장에선 보기 힘든 외국산부터 희소성이 있는 꽃들까지 없는 게 없는 꽃 도매시장. 이곳에선 많은 종류의 꽃을 비교적 적은 양씩 담아간다는데요. 아프리카야, 얘는 네덜란드. 아, 그래요? 얘 수입이 돼요? 네. 단위 작긴 작네. 사업 초창기 때부터 이어진 인연. 이제 갑부의 꽃집은 상인들에게도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대표님이 거의 한 이틀에 한 번씩 오시는데 한 번 왔다 가시면은 저희 가게 꽃이 거의 반 이상은 사라지는, 거의 그 정도로 꽃을 많이 사가십니다. 제일 큰 거래처죠. 오시면 다 가져가시니까. 저번에 꽃을 많이 팔아야 여기도 장사 잘 되시겠네. 그럼요. 밖에서 많이 팔아줘야 여기 안에서도 도매시장이 잘 되고 많이 나가죠, 꽃이. 저걸 망하시면 안 되겠네. 안 되죠. 망하면 우리도 망해요. 그렇게 구매한 꽃은 약 8만 송이. 놀랍게도 오늘 새벽에 산 총 9만 5천 송이의 꽃은 하루 만에 다 소진된다는데요. 정말 화훼 시장의 큰 손이라 불릴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확인해 볼 것이 있죠? 바로 연매출. 매달 적게는 6억 원부터 많게는 14억 원까지 올리고 있는데요.
화훼 업계에 새바람을 불고 온 춘화 씨의 연매출은 약 120억 원. 틀에 박힌 관념을 바꾸고 꽃의 가치를 올려 얻은 값진 보상입니다. 아니 갑자기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애꿎은 상자에 웬 화풀이 들인 거죠? 잠깐. 진정 좀 하시고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가 박스 새로 나온 게 있어가지고 테스트 해보는데 배송이 될 때 어떤 일 있을지 모르잖아요. 막 구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아하, 오해할 뻔했네요. 다행히 배송 상자를 테스트하는 중이랍니다. 오픈 한번 해볼까요? 이건 괜찮네요. 되게 신형이다 보니까. 그래서 얘가 뭔가 짓무른 거는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거의 문제가 없네요. 그렇게 험하게 다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나온 상자에 들어있던 꽃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멀쩡합니다. 다른 상자는 어떨까요? 이 상태로 손님에게 갔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머리가 날아가는 진짜 애들은 조금 애들이 괜찮은데. 근데 이 상한선 꽃을 안전하게 지켜준 상자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보통 이렇게 지지대가 있는 경우에는 작아 보이지만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좀 떠 있어요, 공중에. 그러니까 꽃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배송 중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좀 떠서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좌우로 움직이고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부딪힐 때마다 막 꽃대가 꺾이거나 짓무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큰 역할을 해주는 지지대. 지금의 상자가 나오기까지 수많은 실패가 있었답니다. 처음에는 그냥 꽃을 박스에 담아서 보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꽃이 정말 약간 좀 아작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거를 싱싱하게, 사실 정확하게는 안 뽀개지게 나갈까 고민이었거든요. 꽃의 특성상 배송 상자가 중요했던 건데요. 사실 춘화 씨에겐 꽃을 택배로 보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온라인에서 주문하셔서 전국으로 택배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업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많이들 하셨었어요. 어떻게 꽃을 택배로? 그리고 싱싱하지도 않게 갈 텐데 여전히 꽃은 오프라인에서 중요한 날에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관념이 강했었던 거죠. 그 오래된 관념에 변화가 필요하다 느낀 춘화 씨. 꽃은 왜 온라인으로 사고 팔면 안 되는 거지? 저는 중요했던 게 꽃을 쉽게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접근성이 쉬워야 되거든요. 온라인에서 주문을 하면 다음날 나한테 그냥 싱싱하게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하면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게 당연히 되어야 화훼 산업이 근본적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춘화 씨는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온라인으로 가장 먼저 꽃집문을 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매장을 대신해줄 홈페이지의 디자인에 더 신경을 썼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성공의 열쇠인 배송 상자를 개발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죠. 저희는 박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꽃이 잘 나가는 금고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뽀개지는 면 사실상 꽃은 똑같이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꽃의 원래 품질만큼 이 전체를 감싸주는 박스도 신경을 엄청 쓰고 있는 거죠. 보석을 담아두는 금고만큼 중요했기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의 견고한 상자를 개발해냈습니다. 덕분에 전국으로의 택배도 가능해지면서 그야말로 매출도 쑥쑥 올랐다는데요. 고정관념을 깨고 온라인 판매를 통해 꽃의 접근성을 높인 것. 이것이 갑부의 성공 비결 세 번째입니다. 꽃이 아무리 싱싱하게 왔다고 해도 관리를 못하면 금방 시들기 마련인데
꽃을 더 오래 볼 수 있는 방법을 갑부가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뭘 갖고 오신 거예요? 이게 표백제고요. 그리고 설탕이에요. 이 두 가지로 어떻게 꽃의 수명을 늘린다는 거죠? 표백제의 경우에는 물이나 줄기에 있던 미생물을 죽여주고요. 그리고 설탕은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죠. 지금부터 갑부의 꿀팁 들어갑니다. 이런 화병에 꽃을 꽂으시잖아요. 그러면 화병에는 물을 매일매일 갈아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사실 이 물 속에는 미생물도 있고 꽃을 꽂으실 때 줄기에도 미생물이 많거든요. 이걸 살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표백제를 서너 방울 정도 물에 넣어줍니다. 이러면 꽃의 해로운 미생물을 없앨 수 있다네요. 그리고 영양분이 필요하니까 설탕 같은 경우에는 2스푼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설탕이 영양분이 되어 꽃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거랍니다. 어느 정도 다 녹았다 싶으시면 여기에 꽃을 잘 꽂아주시면 됩니다. 보통의 꽃의 수명이 7일에서 열흘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4, 5일 정도는 더 오래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방법이 진짜 효과가 있을지 제작진이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우선 동일한 조건의 환경에서 2개의 화병을 준비해 물을 넣어주었는데요. 한쪽 화병에는 갑부가 알려준 대로 표백제 3방울과 설탕을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실험 준비는 완료.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점점 힘을 잃고 고개를 숙이는 일반 화병의 꽃과는 달리 시간이 지나도 싱싱함을 잃지 않는 갑부 화병의 꽃. 이 방법으로 더 오래 꽃을 즐길 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나갈 꽃이 이건가요? 이거 3개 나갔습니다. 이게 사이즈가 M인 거죠? 작업장의 모습을 드러낸 갑부. 헌데 여기 따로 모셔져 있는 3개의 꽃다발은 뭐죠? 제가 포장할게요. 네. 갑부가 직접 나서서 포장까지 한다는 걸 보니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도대체 누구한테 가는 거길래 그런 거죠? 이거는 어디로 보내시는데 좀 이렇게 포장을 좀 다르게 하세요? 좀 더 VIP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택배가 아니라 직접 갖다 드리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박싱하는 것도 좀 다르게 하고 좀 단열재가 아니라 좀 고급스럽게 쇼핑백에 넣어서 보내드리기도 하죠. VIP 고객을 만나러 양손 무겁게 작업장을 나섭니다. 그렇게 급히 차를 달려 도착한 곳.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대표에게 오늘 들고 온 꽃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는 갑부. VIP 고객이란 바로 이 기업을 말하는 것이었답니다. 저희가 크게 3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온라인에서 개인 고객분들, 2번째는 오프라인에서 개인, 그리고 3번째는 기업 고객이어서 이렇게 3가지 사업부가 있고요.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업체들이 있잖아요. 그 기업체에서 내부의 직원들을 챙기거나 중요한 고객을 챙겨 드릴 때 꽃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기업 고객용 사업부입니다. 당일 배송으로 가져다주는 다른 곳들도 많은데 하필 갑부의 꽃집과 거래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사실 이제 그 직원들 생일을 위해서 쓰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그 2주에 한 번씩 꽃을 받아보는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바뀌는 이제 그 꽃을 시즌별로 꽃을 주는 게 너무 좋았고 제 스스로가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저희가 매번 그 날짜를 챙기기가 어려운데 정해진 날짜에 알아서 배달을 해준다는 게 너무 좋았고요. 처음부터 이 초기부터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족도가 있다 보니까 B2B 고객까지 제가 된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생일 맞으신 3분 간단하게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선물은 언제 받아도 기분이 좋은 법이죠.
세 명의 주인공을 위해 축하를 보내는 동료들. 드디어 개봉 시간입니다. 반응이 꽤나 좋은데요. 여기 회사 앞에다가 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보면서 약간 가을 느낌 나고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꽃 선물 받은 게 이제 여기 회사 전에는 그 졸업 선물로 이제 꽃 선물 받았었는데 이게 오랜만에 받다 보니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기쁘네요. 춘아 씨는 이런 기업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매출 상승에 큰 몫을 한다고 말하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거의 막 10배, 100배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직원이 사실은 20명밖에 없었으니까 1년에 20다발 나가는 게 전부였던 회사인 건데, 근데 그 회사가 고객은 한 막 1000명이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고객분들이. 근데 1000명한테 어떤 걸 드릴까 했을 때 저희한테 주소를 취합해서 주시면 저희가 꽃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20명의 직원으로 시작해서 그냥 1000명의 고객까지 가는 거니까 훨씬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특별 배송꽃 잘 되고 있어요? 네. 중요하신 분이어가지고 네. 사이즈도 좀 중요하실 것 같아요. 특별 배송이라니 이건 또 어떤 고객에게 배달될 꽃다발인 걸까요? 저희 기업 고객 중에 꽃을 받아보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만족하셨는데 따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오늘 특별한 날이라고 사이즈라던가 좀 꽃에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부탁하셔서 특별하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깜짝 선물이라는 중대한 임무를 띈 꽃다발. 그래서일까 지금까지 봐왔던 스케일과는 차원이 달라 보이는데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강원도 춘천. 늦은 저녁 혼자 아파트 경비실로 들어가는 한 남자. 이 사람이 오늘의 이벤트를 설계한 장본인입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네. 아니 큰 꽃다발을 어디다 쓰시려고 주문하셨어요? 지금 아내가 임신도 하고 결혼 1주년이어서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제가 이 업체에다가 특별히 주문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아직 이 깜짝 선물의 정체를 알지 못한다는데요. 두근거리는 순간. 왔어? 뭐야? 당신 거야. 내 거야? 짜잔. 우와, 우와 이쁘다. 예쁘지? 갑자기 사왔어? 주려고 준비했지. 정말? 아내를 위해 꽃을 든 남자.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이고 얼마 전에 아이 임신 소식도 있어서 오빠가 여보를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어. 고마워요. 되게 마음에 들어? 너무 이뻐. 이쁘지? 언제 또 이렇게 준비를 했어? 고마워. 이어지는 남편의 편지. 연희에게 항상 옆에서 아낌없이 나에게 사랑을 준 하나뿐인 내 편 민선아. 연애와 결혼하는 과정, 임신하는 순간까지 힘든 일들이 참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민선이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더 사랑해주고 아껴줄게. 그럼 세상 하나뿐인 네 편 현호 오빠가. 고마워. 눈물이 이거 나네. 잘 간직해줘. 울지 말고. 항상 변덕스러운데 제가 옆에서 잘 그래도 오빠처럼 토닥여주고 좀 이해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서 그 점이 항상 고맙고 가장이 또 된 거니까 아무래도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서로. 앞으로 뭐 더 좋은 것도 표현도 많이 하고 더 행복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더 힘내서 둘이 알콩달콩 잘 살아보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잘 살아보자. 꽃 하나로 더 짙어진 부부의 사랑. 아이 순산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가쁘도 고된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바깥 일은 전부 내려놓고 때늦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연 매출 120억 원의 회사로 성장하기까지 언제나 옆에서 힘이 되어준 건 아내. 3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난 아내는 티 없이 밝은 사람이었답니다. 그 모습에 반해 결혼까지 했다는 갑부. 그런데 지금 그 아내가 보이질 않습니다. 와이프가 있는데 승무원이어서 지금 비행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혼자 많이 챙겨 먹죠. 아내도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중인데요. 홀로 보내는 저녁 시간. 정막을 깨우는 반가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 어디야? 나 이제 공항 도착했어. 오빠. 오늘 점심은 잘 먹었어? 먹었는데 시간은 많지 않아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먹었어. 그거 잘 챙겨 먹고 밥 식으로 일해야 되는데. 내일 야근해? 일하느라 끼니를 걸을 때가 많은 남편이 아내는 늘 걱정인데요.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늘 같은 곳을 향해 있습니다. 집에서 일할게 그럼 내가. 비행 잘하고 이따 내리면 연락해. 응, 오빠도 밥 맛있게 먹고. 알았어. 항상 무조건 나는 잘 될 거고 그리고 오빠는 무조건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너무 자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저도 진심인가 이랬었는데 정말 그냥 순수하게 자신의 생각대로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 저도 나도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진짜 내가 생각보다 될 수 있는 사람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게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 얘기해주는 와이프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거센 바람에 휘청일 때마다 단단한 뿌리가 되어 잡아준 아내. 그 덕에 지금의 꽃망울을 터뜨릴 수 있었다는데요. 아내가 있어 춘하 씨는 오늘도 든든합니다. 한적한 농촌 마을에 갑부가 등장했습니다. 여긴 지금 어딘가요? 여기가 태안인데 저희가 꽃 농장에 오늘 미팅이 있어가지고 겸사겸사 왔습니다. 꽃 농장? 네네네. 어떤 미팅이신데요? 저희가 새로운 품종 같은 걸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아서 여기 튤립도 하시고 백합도 하시고 좀 다양한 걸 하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어떻게 재배하시는지 들어보고 나중에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찾아보려고 왔습니다. 신품종 개발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이라는데요. 아직 계획 단계이다 보니 모르는 부분이 많아 화훼 농장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자 미팅을 온 것이랍니다. 너무 이쁘다 이거. 어느 정도 꽃은 둘러봤으니 이곳을 찾은 진짜 목적에 대한 질문에 들어가 봐야겠죠? 신품종 개발도 하시는 거예요? 신품종 개발 않고 이제 개발한 거 좋은 품종을 우리가 계약해 주고 직접 개발하기엔 좀 어렵고. 그렇죠.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도 막 신품종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 보통 저희 브랜드를 딴 품종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고민은 하는데 아직은 저희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까. 지구상에 존재할 유일무이한 품종, 그야말로 박춘하를 피우고 싶은 춘하 씨.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모두에게 좋은 일이랍니다. 저야 적극 도와드리고 싶죠. 애국 품종보다 더 좋은 걸로 나올 수도 있고 농가의 수익도 될 수도 있고 소비자도 또 득되지 않을까요? 좋은 품종을 보고 꽂고 하니까. 성공의 시작은 꿈을 갖는 것부터라는 말이 있죠. 꿈을 품고 나아가는 춘하 씨의 성공을 향한 꽃길 레이스가 새롭게 펼쳐졌습니다. 나중에는 정말로 우리나라가 화훼 강국이다라는 말이 나오려면 네덜란드처럼 다양한 품종이 우리나라로부터 개발이 돼서 다른 나라에 수출도 하고 사실 거기에서 많은 로열티를 얻을 수 있으면 우리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구조도 꼭 해보고 싶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한 5년 정도면 그래도 적어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을까요? 앞으로 5년? 네. 멀지 않았는데요? 네, 열심히 해야죠. 네, 그날이 올 때까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인생의 꽃밭을 가꾸는 춘하 씨. 박춘하가 만개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그의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진짜 막 돈을 많이 벌어도 사회적 의미가 없으면 제가 재밌어하는 것 같지는 않고, 반대로 돈 많이 못 벌어도 변화가 생기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동인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해서 무조건 바꿔내야 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나니까 제가 하더라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고, 그런 점이 제가 다른 분들보다 재미있게 살 수 있는 동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공의 문을 열어주는 마스터 키는 도전이라 말하는 준하 씨.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다시 한번 꽃을 든 이 남자의 앞날이 기대됩니다. 제작진에게 전달된 의문의 명함. 시작하고 보니까 김치에 미칠 수밖에 없었어요. 김치로 갑부가 됐다는 오늘의 주인공.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사장님, 김치 하나로 몇 벽이 가능해요? 그게 말이 돼요? 자네가 내 김치 안 먹어본 건 말이 되고? 440억 김치갑부 미 씨의 이야기가 다음 주에 방송됩니다.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